네,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충격으로 상당한 여파를 겪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혼돈을 느끼고 있는데요. 김영구 대표님, 그래도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나 싶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장중에 한 2% 가까운 급락이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그때 이제 또 출렁임이 나타났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견뎌준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네. 4월 3일 날 폭락에 따른 또 4월 4일 아침 하락에 따른 그 내용들을 그래도 무난히 잘 넘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일단 2,500선이 깨지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2,450선 전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저는 그 2,450이나 2,400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지금 선 보이죠?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지금 대기 중인데 네네. 그것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기본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지수의 반전 또한 가격 메리트 또한 생각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2,46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허인남 대표님, 어떨까요? 여기서 더 붕괴 우려가 있는 건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세 이슈는 여전히 ING 아닙니까? 네, 우선 그 김영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낙폭 가대 타점까지 이제 내려온 것은 이제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좀 굵직한 이벤트들을 이제 하나씩 학습하고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장중을 보시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상승 전환까지 이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장중 그 미 지수 선물이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했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그 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을 이제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 호재도 지금 이제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좀 미증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S 공포까지만 좀 더 우리가 단기 변동성을 확인하면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고 이제 기술적 반등도 다시 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른 재료들을 다 묻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동우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소멸되다 보면 그래도 안정을 되찾지 않겠는가 이런 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굵직했던 그리고 국내 시장에 존재하던 이제 상존에 있던 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저점을 깨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될 가능성들 그리고 장미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국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 수입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인데 아까 이제 장중에 봤을 때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무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보면 트럼프도 이제 매드맨 전술을 통해서 아마 좀 크레이지한 상황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협상 의지를 좀 보인다면 여타 국가들도 이제 보복 관세를 내겠지만 그 안에서 또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되는 예상 업종과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업종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아마 반등의 키워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국내 정부에서는 이제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쓰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나온 큰 변곡점을 통해서 다시 바꾸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서서히 접근하고 주도주 포착에 집중하시면 조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본다면 지수 하단을 어디까지 저희가 예측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김진 대표님께서는 하단을 어느 수준으로 예측하시는지요? 네, 어저께 그 코스피가 2,4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670포인트를 지지를 해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때문에 그 재차 변동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말씀하신 그 지수 저점은 2,400포인트 코스피 기준이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65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령 깬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간에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방보다 상방을 봐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시장이 지금 안 좋았지만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틈새 전략은 통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로 등극한 오리엔트 전공 정치 테마주죠. 이걸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최고 90% 그리고 누적 150% 이상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이 이제 조금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상황에 맞게 이 주도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공략하는 거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좋은 종목 그리고 싼 종목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의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이제 금요일 오후장에서의 그 변동성 확대가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이틀에 걸쳐서 대량 매도가 나온 상태인데요.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김영구 대표님, 아직은 때가 이르다 보십니까? 어떨까요? 네, 지금 매도하는 양을 보면 5일간 5조 8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 그렇죠. 정도면. 네. 규모가 5조 8천억을 5일 동안 매도한다. 우리 시장을 뭐 박살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공매도하고 연결된 그런 세력들의 매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만들어내는 조장을 한다 그래도 아까 말씀했던 우리 전문가들 네 분이 얘기했던 지지력 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공매도 갖고서 그냥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지력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반탄력이 일어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컴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되는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 수급 동향에 대해서 허인남 대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이제 연초부터의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중수형 랠리가 펼쳤었던 이제 1분기 때는 이제 코스닥 중수형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3월 초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이제 대형주의 이제 코스피 매매, 즉 지수 매매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지만 최근 이제 S 공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인데, 오늘 국내 정치 리스크가 이제 일부 완화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4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환경은 조성되고 있고, 이제 시장은 이런 악재성 키워드보다는 이제 파워풋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트럼프 풋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뭐 감세라든가,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하나씩 시장은 학습을 할 거고 이제 찾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하나씩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는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타점까지 낙폭 과대 구간까지 이제 진입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매수하려고 할 때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은 상당한 매력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을 저평가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시는데요. 이동우 대표님, 이런 거에 근거에서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이제 대규모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작년에 국내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평가 메리트, 그리고 꼴찌였던 국내 증시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올해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들은 이미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AI 버블로 인해서 미국이 증시가 상승을 조금 했다면 이제 올해 하위권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자충수를 둔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달러화에 대한 이제 가치도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보이진 않아서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지속하기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보다는 이제 저평가된 시장과 그리고 더 많은 먹을거리가 생긴 국내 시장에 충분하게 저평가 메리트가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전국 불안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외국인 수익 유입도 다시 저평가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의견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입 가능성에 대한 김진 대표 시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팔긴 했는데요.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예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방송에 출연했던 지지난주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4천억 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당연히 반대로 1조 이상 또 순매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관세 텐트럼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결국에 다시 또 이 컴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가 또 이제 하나의 큰 지금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요.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관세 문제라든지 국내 정치 상황 문제로 매도를 할지는 모르더라도요.
이 롱숏 매매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저가, 이런 메리트 이런 부분들은 이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 한국 시장이 어쨌든 간에 너무 싸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PBR 1 이하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또 이제 업황 개선이 지금 이제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컴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지금에서 저희가 미국의 상호 관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허인남 대표님, 생각보다 충격이 좀 높습니다. 상당한 충격인데 지금 어떤 수준까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나온 거는 이제 맞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보편적 관세율은 이제 10%를 유지했으나 이제 소위 더티 국가라고 표현되는 15개국 등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한국도 기존에는 이제 20%를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25%로 이제 그 발표가 나왔고 또 주요 아시아 교역 상대국은 또 높은 관세율까지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각 국가의 이제 협상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주요 국가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세율 인하라든가 이런 좀 시장의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분을 이제 백악관 측에서도 이제 중국과에서는 이제 그 관세 협상을 열어두겠다는 표현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동호 대표님. 일단 다음 주까지는 관세 여파가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충격파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허인남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9일까지는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악의 수준은 이제 발표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듯이 조금 매드맨 전술로 세게 질러놓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주중으로는 협상의 여지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돼서 시장의 반등 폭은 이제 점점 더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추가로 반도체나 뭐 바이오 제약이 개별적으로 부과 대상이 된다라면 뭐 일부 충격이 더 가해질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제 문제 해결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뭐 부담감을 좀 안기보다는 시장의 점진적인 안정성을 좀 추구하면서 아마 산업 전반적인 대응을 국내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정부의 대응 문제에 따라서 업종별 부익부 빈익빈을 잘 포착하면 다시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도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업종별, 섹터별 분석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엔 환율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정말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 걱정된다라는 그 우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1,500원 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김영구 대표님, 오늘 장중에는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분위기, 지금 이쪽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로서 확인이 된 거는요. 상호 관세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이 달러, 강달러를 추구하던 그 트럼프였거든요. 결국 이 강달러 자체가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원달러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도. 그래서 1,434원, 쉽게 얘기해서 1,500원을 뚫을 기세였지만 그것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안정된 상황이 되고 이 안정된 상황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적 리스크도 그렇고요. 대외적인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원달러 환율의 급변을 키울 수 있는 그 상황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김진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떠세요? 뭐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저 이제 긍정적인 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긍정적으로, 네. 예, 뭐 일단 당연히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관세를 질러서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좀 약간 좀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미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불확실성의 정점은 이미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그 치솟은 부분은요, 다름 아닌 그만큼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한 번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그 트럼프 관세하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 이제 해소가 됐죠.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관세 충격 그리고 이 불확실성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그로 인한 이제 환율의 그런 그 고가 갱신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침 또 오늘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1,500원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1,400원 초중반대에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예측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번 주 대응하시느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압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인남 대표님. 네. 많이 좀 불안했던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이제 그 정상적인 추세를 이탈한 이제 투매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라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재유입입니다. 최소한 3거래일에서 이제 5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통해서 하단 지지력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구간까지는 우선 그 단기 매매는 또 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나 좀 주도 섹터가 부재할 때는 시장 트렌드상 그 섹터 상관없이 이제 신규 새내기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위너스라든가 에로코스, 뭐 MOT 등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타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신규 새내기 중심 단기 매매 회전율을 좀 높여가면서 시장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1분기에 좀 주도했었던 이제 로봇, 뭐 그리고 유리기판, 뭐 재건 등등 이런 좀 중소형 순환매가 다시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단기 매매까지 좀 투트랙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될 다음 주입니다. 이제 4월도 본격적으로 출발되면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동우 대표께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응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 안정화가 가장 우선이겠는데요. 뭐 트럼프의 이제 전술 자체에 대한 부분들,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레이지한 상태가 나와버려서 이제 굳이 우리까지 크레이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를 좀 거품을 빼고 다시 정권 말에 경기를 최고치에 올리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이 흔들림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시점이고 작년에 꼴찌였던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저가 미수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피해가 덜한 업종 그리고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오 제약이나 뭐 조선이나 엔터 쪽을 우선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는 이제 피해가 심한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모멘텀을 확인한 후에 그렇게 또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수와 sek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김영구 대표께는 코스피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안, 노심초사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수에 대한 지지 라인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 2,437포인트를 정확히 찍었거든요. 코스피가. 코스닥 지수는 670포인트를 찍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요. 오히려 그거는 줍줍해야 되는 진짜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네네. 판단이 되니까 너무 그 불안에 떨지 마시라는 얘기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략은 실적이 진짜 좋은 종목들이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장바구니에 좀 담아 놓으시면 아주 좋은 케이스의 수익률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떨지 말고 대응을 하라.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사실 뭐 실적으로도 관심이 쏠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이야기가 될 텐데, 자 섹터별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진 대표님, 다음 주에 대비책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는 먼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반도체 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반도체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포트에 그 지속적으로 담아둔 채로요. 비중 조절하고 그리고 반복 매매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요.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다시 저점 재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다시 늘려 담아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때문에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이 삼성전자, 이 SK하이닉스의 대표주를 저점에서 다시 또 사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중기적인 관점으로는요. 서서히 그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나서 차차 추세를 돌릴 것으로 제가 좀 미리 좀 예상해 드리고 싶은 그 2차 전지 섹터 이쪽을 또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업종별 전략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네 분의 전략들, 투자 의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